72세 이정분 씨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손자 생일이에요. 우리 준호 생일 축하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을 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멀리 살고 있는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들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정분 씨는 혼자 초를 불어 껐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분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통장을 보면 연금 80만 원,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고 밥값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세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밤마다 찾아오십니까?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10만 가구입니다. 그중 여성 독거노인이 145만 명이 넘어요. 평균 소득은 월 95만 원도 안 됩니다. 이정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분 씨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연금은 80만 원이고, 여전히 외로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살아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엇이 정분 씨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정분 씨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집입니다. 거실 방 2개,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예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분 씨는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자식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 떠났습니다. 정분 씨는 혼자 남았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아침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 하고 말을 걸다가 아무도 대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부엌에 가면 2그릇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이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굶었어요. 먹기 싫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저녁에 같이 TV를 봤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하고 뉴스 보면서 투덜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TV를 봅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해 틀어놓는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우니까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45년 동안 옆에서 같이 잤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가끔 손을 뻗어봤어요. 습관적으로 옆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차가운 이불만 만져집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원망도 했습니다. 화도 났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살았던 4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됐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물어봤어요. 정분 씨는 응, 괜찮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어쩌다 주말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나마도 바쁘면 못 와요. 손자 생일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분 씨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그럴 때마다 정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라고요.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어요. 이정분 씨는 매달 연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에요. 80만 원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혼자 쓰니까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돈은 비슷하게 듭니다. 관리비는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비는 사람 수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매달 13만 원씩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 합치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휴대폰 요금은 2만 5천 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21만 5천 원입니다. 4분의 1이 넘는 돈이 고정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은 식비예요. 혼자 먹으니까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조금만 사도 비쌉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사려고 해도 마트에서 파는 건 대부분 2인분 이상이에요. 김치도 작은 거 사면 비싸고 야채도 조금만 사면 비쌉니다. 그래서 남편 있을 때랑 비슷하게 듭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분 씨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무릎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다닙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8만 원 정도 나가요. 여기저기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2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TV가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야 하거나요. 그럴 때마다 통장 잔고를 봅니다. 불안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분 씨는 매일 아침 가계부를 씁니다. 어제 뭘 샀는지, 얼마 썼는지 다 기록해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남았나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해요. 전기를 아끼려고 낮에는 불을 안 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 지내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춥지만 참아요. 옷을 껴입으면 되니까요.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사치예요.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싸니까요. 옷도 안 삽니다. 입던 옷 입으면 돼요.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껴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하고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친구였어요.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뭐 먹지? 날씨 좋네.
배고프네 이런 말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우산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싫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정분 씨는 우산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비를 피할 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따뜻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어요. 정분 씨는 그냥 비 좀 피하려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3층에서 특강이 있어요. 노년학 강사님이 오셨는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강당으로 올라갔어요.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계셨습니다. 정분 씨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분 씨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의 구조를요? 정분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매일 똑같이요. 그게 이분을 지켰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산책하고, 사람 만나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정분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의지할 곳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 자식한테 기대하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편해집니다. 연락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게 자유예요. 정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정분 씨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연 유인물이 쥐어져 있었어요.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루를 만들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어요. 매일 7시에 일어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일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죽을 끓이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예쁘게 놓았어요. 혼자 먹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밥을 해먹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조금 뿌듯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하지?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은행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순서가 됐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분 씨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하고 말했어요.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잔액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세요? 조금씩이라도 모으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정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한 달에 3만 원씩만 넣으셔도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모으시면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만들어주세요.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첫 입금으로 3만 원을 넣었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정분 씨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달 3만 원씩 모으자 하고 생각했어요. 은행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정분 씨는 이 슈퍼에서 늘 장을 봤어요. 슈퍼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하세요? 주인이 밝게 인사했어요. 정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통은 네 하고 지나쳤는데 오늘은 대답하고 싶었어요. 은행 다녀왔어요. 통장 정리하러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좋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분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인이 말했어요. 어르신, 자주 오세요. 반가워요. 정분 씨는 웃으며 네, 그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분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혼자지만 식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이게 정분 씨의 아침 루틴이 됐어요. 오전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 갈 일이 없어도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봤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걷고, 어떤 분은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정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게 아니구나. 30분 정도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는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 체조교실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날 복지관에 갔을 때 떨렸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체조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다들 혼자 오신 것 같았어요. 강사가 앞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겼습니다. 정분 씨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체조가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어요. 팔을 들고 다리를 펴고 허리를 돌리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는 따라했어요. 움직이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50분 정도 하고 끝났어요.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정분 씨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오니까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답답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없은 지 3년 됐어요. 3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정분 씨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야 해요.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또 봐요. 정분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분 씨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체조를 하고 어르신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자식이 멀리 사는 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밝았습니다. 같이 체조하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정분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잃은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요. 다들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하며 위로했어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체조 끝나고 가끔 들렀어요. 조용했습니다. 책이 많았어요. 정분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별로 안 읽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았어요. 책을 빌려서 집에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을 빌렸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외로움도 잊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수필집을 빌렸습니다. 거기서 좋은 문장을 만났어요.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 정분 씨는 그 문장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었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분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해야겠다. 3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옷장에는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었어요.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정분 씨는 잠시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정리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을 하나씩 꺼냈어요. 남편이 자주 입던 셔츠, 바지, 재킷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만지며 기억했어요. 이 옷 입고 어디 갔었지? 이거 내가 사준 거지 하며 추억했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옷을 깨끗이 개서 상자에 담았어요. 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벌은 남겨뒀어요. 그 중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스웨터가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였어요. 정분 씨는 그 스웨터를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큰 사이즈였지만 따뜻했어요. 남편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입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상도 정리했어요. 남편이 쓰던 안경, 수첩, 펜을 정리했습니다. 안경은 케이스에 넣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수첩은 펼쳐봤습니다. 남편 글씨가 보였어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 생일 선물, 병원 예약, 전국 알기 같은 일상적인 메모들이었어요. 정분 씨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 이런저런 신경을 썼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여보 하고 혼잣말했어요. 수첩은 책장에 꽂아뒀습니다. 가끔 꺼내서 볼 작정이었어요.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을 지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분 씨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먹었어요. 밥만 먹거나 라면만 끓여 먹거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어요.
혼자 먹어도 정성껏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였어요. 야채를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김치도 담았어요. 식탁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예쁘게 놓았습니다. 혼자 먹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그렇게 하니 밥맛이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맛있었어요. 점심에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나 계란말이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에는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챙겨 먹으니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몸도 가벼워졌고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쓰던 컵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컵을 못 썼어요. 남편 물건이라서 건드리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썼어요. 그 컵에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남편 컵을 쓰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컵을 손에 들고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하고 혼잣말했어요. 남편이 대답은 안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분 씨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디선가 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덜 외로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지만 불안은 줄었어요. 정분 씨는 절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웠어요. 마트에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할인하는 것을 골라서 샀어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더 싸니까 그런 것을 샀습니다. 어차피 바로 먹을 거니까 상관없었어요. 야채는 시장에서 샀습니다. 마트보다 싸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뒀어요. 그러면 매일 요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기도 아꼈어요. 낮에는 불을 안 켰습니다. 밤에도 필요한 곳만 켰어요. 보일러도 꼭 필요한 시간만 틀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니 한 달에 4만 원 정도 절약됐어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정분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었어요. 매달 3만 원씩 넣기로 했던 건데 4만 원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지만 뿌듯해하고 생각했어요. 저녁마다 정분 씨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꺼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어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슈퍼 주인이 웃어줬다. 체조하며 웃었다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처음에는 쓸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쓰다 보니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세다 보면 정분 씨는 알게 됐어요. 정분 씨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요. 정분 씨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크다는 것을요. 감사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정분 씨는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날 노래교실에 갔을 때 떨렸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니까요. 하지만 가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반주를 하고 어르신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랑 봄날은 간다. 사랑의 찬가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정분 씨도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끝났어요. 정분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정분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빠요.
연금은 여전히 80만 원입니다. 외롭고 빠듯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았어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분 씨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한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산책길에 핀 꽃,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체조하며 웃은 시간, 노래 부르며 느낀 즐거움,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정말 그래요. 가진 게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밥은 뭘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뭘 할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정분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주 찾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락하는 거예요. 어쩌다 전화가 오면 고마워하고,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돌봅니다. 내가 나를 챙겨요. 밥을 잘 먹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체조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사니 조금 떳떳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분 씨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고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회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그게 좋아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혼자 밥 먹다가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도 지나갑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슬프면 슬퍼해요. 참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져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건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여도 살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면 됩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으로 충분해요. 오늘 밥을 잘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와 인사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어요. 당신은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2025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10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작은 것들을 해내시는 것, 혼자서도 하루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눈을 뜰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숨을 쉬어 보세요.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사해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하루가 채워집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게 웃고 있을 이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린 이 작은 선택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